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디오디너리가 매장들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세포라에 진열되기 시작해서 딱 8개가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그 8개가 가장 잘 팔린 제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오디너리에서 가장 잘 팔린 제품, 그래서 세포라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을 알아보고 이 베스트셀러들을 피부에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디오디너리가 몇 년 전부터 세포라 온라인에서는 팔았지만 매장에는 작년 겨울에 이렇게 몇 개 보이다가 어떤 테이블에 올려놨던 것이지 이렇게 붙박이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완전히 섹션 하나를 디오디너리가 잡았더라고요. 일단 화장품이 세포라에 입점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건만 갖다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세포라에서 들어가는 자리 인테리어비, 거기 뭐 광고 붙이면 그 광고 붙이는 비용 이런 걸 다 받아요. 세포라 가게가 수백 개면 그 비용을 다 감당하려면 몇 억이 드는데 계속 잘 팔리면 모르지만 잘 안 팔려서 빠지게 되면 그 비용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라에 입점을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단순 투자로는 위험성이 있다. 가장 좋은 건 온라인에서 이미 입증된 베스트셀러들이 이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팔릴 것을 예상을 하는데 전혀 보지도 못한, 이게 온라인에서 잘 팔린 것도 아닌데 신생 브랜드가 떡하니 들어와 있다. 어떤 회사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 투자의 목적은 그 화장품이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 회사가 되는 것이냐, 눈에 띄어서 어떤 큰 회사가 사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디오디너리가 단일 제품 저가 브랜드의 거의 시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팔아야지 이런 결심을 안 하고 창업했을지는 모르나 이 데시엠이 에스테 로더에 거의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에스테 로더가 이 데시엠을 29% 지분을 샀고 올해 2월 24일인가에 76%인가 다시 지분을 인수를 한 거예요. 이 지분 인수 얘기는 끝으로 보내도록 하고 먼저 세포라에 진열된 제품 8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구매로 고른 리스트하고는 조금 다른데 대표적인 제품이 히알루론산 2%에 비타민 B5 들어있는 세럼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들을 30ml에서 60ml로 업그레이드해서 좀 대용량을 내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제품이 부페 제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코퍼펩타이드 부페도 샀는데 이 오리지널 부페 제품은 펩타이드 복합체입니다. 메트릭실, 트리펩타이드, 디펩타이드 여러 가지 펩타이드 복합체인데 코퍼펩타이드 나오기 전에는 디오디너리에서 좀 고가의 제품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디오디너리의 펩타이드를 다시 산다면 여전히 매트릭실을 그냥 사거나 아니면 이 오리지널 부페를 살 것 같아요. 그 코퍼펩타이드는 바르는 게 너무 까다롭습니다. 같이 레이어링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꼭 마치 레티놀 바르는 것처럼 까다로워서 레티놀도 쓰면서 코퍼펩타이드를 끼워넣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세 번째가 나이아신아마이드 10%에 징크 1%가 되는 제품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에 안 맞는 분들은 특히나 디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게 징크하고 배합이 잘 돼 있고 이게 여드름 피부 좀 진정 효과도 있고 뭐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 디오디너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저는 쓰지 않지만 또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글리콜릭산 토너입니다. 글리콜릭 애시드가 7%가 들어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매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여드름 피부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여드름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글리콜릭산 토너를 쓰고 여드름 피부인데 여드름을 관리하다가 건조된 피부에 히알루론산을 바르고 나이아신아마이드로 진정을 시켜주고 제가 사서 들고 온 아젤라익 애시드 서스펜션 10%의 제품도 여드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후기가 굉장히 갈리는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장에 나와 있을 때는 이 제품이 디오디너리 중에서도 그러니까 파리안으로 많이 팔린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젤라산, 아젤라익 애시드는 그러니까 여드름도 진정시켜준다고 하지만 여드름으로 인해서 이게 변색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목적으로 이걸 구매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드름은 나섰는데 그 여드름 흉이 빨개지면서 착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흐리게 해주는 데는 아젤라익 애시드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세럼처럼 냈으면 됐는데 이걸 좀 크림처럼 냈고 이게 실리콘 타입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여드름 사그러들면서 이게 색소 변색도
좀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트러블이 되고 이게 호불호가 있는 제품인데, 여드름이 났다가 사그러뜨릴 때 이 빨간색을 좀 빼주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락티게시드 10%인데요. 제가 5%를 갖고 있어요. 이걸 또 한때는 열심히 썼습니다. 제가 락티게시드와 비타민C를 레이어링 한 적도 있고요. 이 락티게시드가 애시드 중에서 세럼으로 쓸 때 그나마 피부에 좀 마일드한 편이라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브라이트닝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락티게시드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심지어 비타민C도 레이어링을 해서 피부가 좀 윤기가 나면서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매장에 나와 있는 8가지 제품 중에 하나로 끼어 있고요. 또 다음 세럼은 디오디너리에서 미백으로 밀고 있는 알파 알부틴입니다. 알파 알부틴 2%인데 pH를 4.9로 맞춰놓아서 이게 피부 적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또 알파 알부틴 L-아스코빅 애시드 섞인 제품을 갖고 있었는데 잘 쓰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미백으로 볼 때 이 알파 알부틴이 들은 제품을 100% 기대서 이걸로만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커릿이나 다른 성분처럼 그냥 어떤 화장품에 이 알파 알부틴이 들어있어서 그냥 약간 미백에 도움이 되겠거니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이 알파 알부틴을 막 1병, 2병 쓰면서 얼굴에 막 기미가 없어졌나 이런 걸 보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에 안 맞는 분들에게는 미백 세럼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제품이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입니다. 이건 보습제인데요. 이 보습제도 괜찮습니다. 근데 건성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히알루론산이나 버페나 아젤라익 애시드나 락틱 애시드나 이런 성분들을 바르고 지성 피부인 분들이 보습막을 만드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오디너리는 단일 성분 제품들로 성공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일 성분이 성공하려면 얼른 여드름을 없애주던지, 얼른 미백을 해주던지, 얼른 주름 개선을 해주던지. 그런데 제가 이 디오디너리 레티놀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레티놀 사용하지 않는데 역시 8가지 제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도 제품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11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알파, 베타, 감마, 지방산이 들어있고 피부와 비슷한 성분으로 세라마이드도 들어있고 히알루론산도 들어있고 가격도 10,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보습 크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분 대비 괜찮은데,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저녁에 1차 보습제로 쓰고 나중에 오일을 바른다든지 그렇게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름철에 매트하게 사용하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성, 여드름 피부인데 이 8가지를 다 바르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 히알루론산 바르고 알부틴 바르고 이 보습제 바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저녁에 나이아신아마이드 바르고 아젤릭 애시드 바르고 또 보습제 바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은 락틱 애시드 바르고 또 다른 날은 히알루론산 바르고 부페 제품 바르고 또 보습제 바르고 이런 방법을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오디너리 제품을 어떻게 레이어링 해야 하는지, 같이 쓰면 안 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정리해 놓은 것을 더보기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오디너리가 처음부터 눈에 띄는 신기한 브랜드였으나 이제 앞으로가 더 궁금해진 브랜드가 된 거예요. 이제 이 DCM을 에스티로더가 사갔습니다. 그럼 에스티로더는 비싼 화장품이잖아요.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인데 왜 이 디오디너리를 샀을까? 지금 디오디너리 외에도 이런 저가 단일 성분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여러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한국 브랜드들도 많이 나왔지만 외국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죠. 이미 온라인에서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를 사는 것이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성공시키는 것보다는 수월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디오디너를 막 10개를 담아도 10만 원이 안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가니까 이 회사가 싸구려 회사냐? 이 회사가 작년 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까지 1년 동안 판매한 금액이 4억 6천 달러, 그러니까 5천억이 넘게 팔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만 원씩 샀다 하더라도 그게 5천억이 되려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에스티 로더가 어떤 브랜드를 살 때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봅니다. 어떤 신생 브랜드가 생겨서 시장 점유율이 좀 생겼다 싶으면 바로 사갑니다. 이 디오디너리 저가 단일 성분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예요. 이 데시엠의 브랜드 가치가 2.2 빌리언, 2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입니다. 이게 조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디오디너리만 샀나? 사실 괜찮은 제품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디오디너리 재구매템 영상에서 구입한 것 중에 피크노제놀 이런 것은 벌써 다 사용했습니다. 에스티로더가 10억 달러인가를 내서 76% 지분을 인수했고 향후에 이 지분을 다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10,000원 미만으로 되게 싼 화장품을 내가 바르고 있나 했지만 정작 이 브랜드 사장은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싼 화장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포라의 모처럼 같기 때문에 저한테 가끔 세포라에서 물건을 골라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 일을 많이 할 때는 이런 브랜드들도 썼고 또 이렇게 새로 나온 제품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뭐 비싼 제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포라에서 고르자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바이오상스나 유스 투 더 피플 이런 브랜드가 그나마 가격 적당하고 제품력이 있습니다. 이 알제니스트라는 제품도 한때는 제가 제 돈 주고 100불 넘는 세럼들을 사서 쓴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30대 후반에는 이 알제니스트 정도 쓰면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40대 후반으로 가면 이게 100불 넘는 걸 쓰나 아니나 이게 피부가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포라에 가서 산 거라고는 이 아젤라의 게시드와 이 립스틱 하나를 사왔고요. 1년 만에 립스틱을 처음 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희가 마스크 쓰고 립스틱 바를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분만 내고 또 지워야 됩니다. 테이핑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테이핑하는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